자, 여러분 동기부여 영상 많이 보시죠? 동기부여 영상 볼 때마다 순간적으로 마음이 확 불타오르는데요. 이게 또 며칠 지나지 않아 다시 식어버리는 경험 해보셨을 겁니다. 사실 며칠이 아니라 몇 분일 수도 있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이 동기부여라는 것에 대한 어떤 실체를 좀 살펴보고 우리가 정말로 성적을 올리고 합격으로 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끝까지 영상 보신다면 열심히만 하면 된다라는 막연한 말보다는 훨씬 더 현실적이고 강력한 공부 실행 전략을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동기부여 컨텐츠 보면은 순간적으로 활활 불타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열정이 얼마나 지속이 될까요? 정말로 이 동기부여 컨텐츠들이 우리의 공부와 합격에 도움이 될까요? 시중에는 버티면 된다, 엉덩이를 붙이고 열심히 해야 된다, 죽었다고 생각하고 공부해야 된다, 하루에 12시간 공부해야 된다, 잠을 줄여가면서 공부해야 된다, 이런 자극적인 말들을 넘쳐나는데요. 처음에는 그래, 저렇게 나도 한번 해보자 라는 의지가 활활 타오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동기부여 영상을 보고 나면은 왠지 대단한 깨달음을 얻은 듯한 기분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러한 컨텐츠들이 실제로 우리의 결과까지 바꿔주는 구체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자, 자극적인 동기부여 말들만으로는 당연히 합격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말들은 순간적으로 좀 불타오르게 할 뿐 실질적으로는 우리의 공부 습관이나 공부 방법을 바꾸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면 된다라는 말은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은 막상 이 열심히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지속할 것인지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수험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마인드셋은 그냥 묵묵히 하는 겁니다. 감정에 일일비하지 않고 매일 꾸준히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해내는 태도,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공부하면서 느끼는 불안과 스트레스 이런 것들은 지금 내가 합격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일단 신분 자체가 수험생이라서 불안하거나 스트레스를 느낄 수도 있는 것이고 내가 지금 합격에 대한 자신감이나 확신이 없기 때문에 불안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거란 말이에요. 불안과 스트레스, 우울증 이런 것들의 근본적인 원인은 내가 지금 불합격했기 때문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합격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부를 하면서 왜 이런 게 시험 문제에 나올까? 왜 이런 과목을 볼까? 왜 이런 쓰잘데기 없는 내용을 공부해야 될까? 이런 의문들도 사실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를 따지고 고민할 시간에 그냥 공부를 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우리가 매일 밥을 먹는 건 똑같은 거예요. 배가 고프면 밥을 먹는 거지 밥을 왜 먹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합격이라는 목표를 위해서 그냥 당연하게 해야 할 일이니까 그냥 한다는 마인드, 이게 가장 중요한 마인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우리가 고등학교 때는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은 저 같은 경우에는 저를 위한 공부를 안 했거든요. 그냥 부모님의 만족을 위해서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적이 떨어지면은 내가 좋은 대학 못 가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부모님이 실망하겠다, 아버지가 실망하겠다, 아버지가 화내겠다, 아버지가 화내는 게 싫어서 공부를 하는 느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공부하라고 강요하고 스트레스를 주고 압박을 주는 분들은 아마 학창시절에 부모님께 짜증이나 성질을 많이 냈을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부모님을 위한 것이라고 이미 무의식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냥 공부를 해야 되는 이 상황이 짜증나고, 그러니까 화풀이를 부모님께 하는 거죠. 뭔가 생색도 내는 거고 내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이. 근데 여러분들 대부분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성인일 거예요. 누칼협이라는 말 아시나요? 누가 칼 들고 협박했냐 이런 뜻입니다. 결국엔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은요 다 스스로 선택해서 하는 공부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이 시험에 도전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기부여 컨텐츠에 끌려가는 수험생이 되지 마시고 내가 필요할 때만 적절하게 동기부여 영상을 활용하는 그런 수험생이 되셨으면 합니다. 동기부여 컨텐츠를 보는 게 전혀 의미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때로는 적절한 자극이 필요한 순간도 있을 것이고 또 동기부여 컨텐츠를 통해서 마음을 다잡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동기부여 컨텐츠가 없으면 공부를 못하겠다거나 아니면 하루 종일 동기부여 컨텐츠만 붙잡고 있는, 매달리고 있는 그런 수험생이 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동기부여 컨텐츠를 보는 것도 좋은데요. 내가 세운 공부 계획이 과연 올바른지, 그리고 점수 상승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를 점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이 됩니다. 무작정 열심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제대로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결국에 성적의 실질적인 향상과 합격으로 이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공부하기 정말 싫은 날, 그 싫은 시기 있을 거예요. 저도 당연히 겪었죠.
정말 공부하기 싫고 귀찮은 상황이라면요. 딱 한 페이지만이라도 보겠다는 생각으로 일단 시작을 해보세요. 한 페이지가 과하다면은 내가 한 문장, 한 선지, 이것만 보겠다라는 생각으로 일단 시작을 하세요. 저도 공부를 시작할 때 기쁜 마음으로 하실 때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딱 한 문장만 읽자. 진짜 딱 1분, 2분, 3분만 공부하자. 이런 마음을 먹고 계속해서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어느새 한 문장이 두 문장, 세 문장, 10문장, 20문장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고 결국에는 공부를 지속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동기부여 컨텐츠들에 매몰되지 말고 또 뭐 죽었다고 생각하고 뭐 14시간, 12시간 공부해야 된다, 잠 줄여야 된다 이런 허황된 말들에 휘둘리지 마시고 진짜 합격으로 가는 길은 꾸준함과 지속성 그리고 올바른 방향으로 공부하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묵묵하게 한 걸음 한 걸음씩 걷는 자가 합격을 합니다. 이 걸음들이 쌓이고 쌓여서 여러분을 합격으로 이끌어 줄 겁니다. 동기부여도 좋지만은 기저에 깔려 있어야 되는 거는 그냥 한다입니다. 1분만, 한 페이지만, 한 문장만 읽겠다는 생각으로 책을 펼쳐서 시작을 하세요. 그럼 어느새 나도 모르게 공부를 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이상 손민기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